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재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이죠. 상속은 객체를 재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상속을 이용하면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자식 클래스로 그대로 물려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클래스 정의할 때 맨 앞에 클래스라는 키워드 이용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나오죠. 상속을 하려면요, 클래스 이름 뒤에 한 쌍의 소괄호가 있고 그 안에다가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상속은 is a 관계라고 표시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person과 student가 있죠. person과 student 중에서 person이 부모 클래스이고 student가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럴 경우에 student is a person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은 person과 student 클래스를 좀 자세하게 표시한 거예요. person 클래스는 name과 gender를 가지고 있고 init, str, print info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tudent는 major를 가지고 있고 init, del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대로라면은 student는 major라는 변수만 가지고 있는데 삼각형의 실선, 열린 화살표가 아니고 닫힌 화살표예요. 닫힌 화살표의 실선을 상속이라고 부르는데요. student에는 major라는 변수 하나만 있지만은 person은 상속받았으니까 person이 가지고 있는 name과 gender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person이라는 클래스부터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해 놨고요. student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보죠. student는 person을 상속받았으니까 이렇게 student 클래스 정의할 때 가로 열고 person이라고 정의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define 생성자를 만들어요. self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name, gender, major.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만들고요. 소멸자도 만들죠. 소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is 서브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앞에 student 뒤에 person 집어넣으면요, student가 person의 자식 클래스입니까? 라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행이 되죠. student 객체를 만든다고 해요. S1은 student 홍길동 남자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S1 객체에 홍길동 남자 빅데이터 분석 들어갔으니까 X1에는 name, gender, major가 만들어지고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개의 클래스 보면은 똑같은 코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init의 self.name은 name, self.gender는 gender, 그 다음에 여기 person의 init에도 똑같은 코드가 있죠. 상속이라면은 부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코드가 존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자,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작성된 student라는 코드는 제대로 작성된 코드는 아니에요. 제대로 상속의 기능을 쓴 것도 아니고. 이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tudent 클래스의 생성자는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로 초기화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해서 자식 클래스의 변수들을 좀 더 쉽게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속관계가 있을 경우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변수와 메서드를 물려받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다시 만든다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person.init이라는 걸 통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의 멤버 변수가 할당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코드를 수정해 보죠. person의 네임 젠더를 직접 할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튜던트는 person을 상속받았으니까 person.init 앞에서 인스턴스 메소드 호출할 때 클래스 이름으로도 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로 객체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 셀프는 객체를 만들어질 때 현재 객체가 되는 거니까 그 객체의 메이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객체의 네임과 젠더도 들어가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은 좀 더 쉽게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시키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었어요. 홍길동 남자 빅데이터 분석해놓고 이번에는 s1.print.info 실행시킵니다. 그럼 홍길동님은 남자입니다 라고 뜨죠. 그런데 이 코드에서 보면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3개예요. 이름, 성별, 그 다음에 전공. 그런데 프린트 인포로 실행하면은 2개밖에 안 나오죠. 그 이유는 프린트 인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퍼슨에 있는 거예요. 근데 퍼슨에 있는 이 프린트 문장은 네임과 젠더만 출력하도록 했거든요. 재정의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함수, 즉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프린트 인포라는 메서드는 퍼슨에 있었지만은 자식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개수, 이것들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튜던트의 프린트 인포는 뭐뭐뭐 출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임, 젠더, 메이저까지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코드 작성해보죠.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 여기 델 아래다가 스튜던트의 프린트 인포라는 메서드 구현해보죠. 이렇게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객체 만들어서 s1.print info 하면은 이제 프린트 인포는 퍼슨에 있는 프린트 인포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스튜던트에 있는 프린트 인포가 실행이 되죠. 이걸로 상속관계 재정의를 제대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지금 상속을 했고 생성자가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재정의도 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앞에서 제가 퍼슨에 str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 str이라는 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요, 데이터를 직선으로와 비슷하게 네임 콜론 뭐 젠더 콜론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반환하는 함수예요. 이걸 선언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야 될 슈퍼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스튜던트의 str이라는 함수를 재정의 해보죠. df str self. 아까 프린트 인포는 뭔가 출력하는 거니까 self.name, self.gender, self.major 이용해서 직접 출력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서 반환하는 거에다가 현재 객체가 반환하는 것을 연결해서 반환하면은 구현 부분을 훨씬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str이 변수를 달랑 2개만 반환하는데 한 30개, 40개 반환한다고 하면은 자식 클래스에서도 3, 40개 코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환을 할 때 네임, 젠더, 메이저를 반환하잖아요. 그런데 리턴하고 네임과 젠더는 퍼슨에서 이미 반환을 하니까, 리턴을 하니까 부모의, 즉 퍼슨 클래스의 메서드로 호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슈퍼예요. 슈퍼 가로 열고 닫고 점 하면요, 부모 객체를 의미합니다. str 언더바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이게 부모에 있는 메서드로 호출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하면 문자열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콤마 메이저 콜론.점 포맷 해서 셀프.점 메이저 입력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은, 요 코드는 오른쪽 메모장에다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구현해 놓으면은 나중에 객체를 만든다고 가정해요. S3는 스튜던트,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더바 str이라 함수는요, 언제 사용하냐면 프린트 함수 안에 객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언더바 str 언더바 함수가 실행이 돼요. 이러면은 이렇게 네임과 젠더는 슈퍼.점 언더바 이닛에 의해서 퍼슨에 있는 게 실행이 되고, 메이저는 현재 자기 자신 객체를 통해서 반환이 되도록 실행이 되는 거죠. 물론 퍼슨 객체도 만들 수 있어요. p1은 퍼슨 홍길동 남자 이렇게 하고 p1. 프린트 인포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1 프린트 함수 인수로 집어넣으면은 str 함수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속 정의해보죠. 상속은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거죠. 근데 상속은 is 관계다. 그 다음에 클래스, 자식 클래스 정의할 때 가로 열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자식 클래스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퍼슨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퍼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으면은 클래스 이름 점 언더바 이닛 하면 되죠. 물론 인수로 셀프, 그 다음에 그 뒤로 다른 인수들을 표시하면 됩니다. 재정의는요,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메소드를 자식에서 다시 정의하는 거죠. 조건이 있죠. 이름과 매기 변수가 부모의 것과 동일해야 돼요. 여기서 부모의 멤버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죠? 슈퍼라는 거. 슈퍼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부모의 멤버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객체라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재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